자,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오늘 할 내용은 삼수선 정리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삼수선 정리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는데 직각 3개, 오케이? 수선 3개로 만들어지는 내용인데 이 3개의 수선 중에 2개가 있으면 나머지 하나가 직각이 된다라는 부분의 내용이었죠. 자, 첫 번째 형태부터 한번 볼게. 자, 평면이 있어요. 어떤 상황인지 보자. 평면에 있지 않는 점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알파에다가. 오케이, 이게 O가 돼. 그리고 직선 L이랑 직선 OH랑 이렇게 직각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P랑 H를 연결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생긴다? 직각이 생긴다. 됐니? 이 부분이 왜 그렇게 되냐면 직선 L과 OHP를 포함한 평면을 생각해봐. 요 평면 베타. 그러니까 요 L과 OHP를 포함한 베타라는 평면을 봐봐. 오케이? 되지? 이때 L이라는 직선과 베타라는 평면이 서로 수직이 되기 때문에 PH랑 L이랑 자연스럽게 수직이 되는 일이 생겨. 자, 쌤이 저번 시간에 이런 얘기했다. 평면이 있다. 여기에 수직인 직선 L이 있으면 이 평면 알파 안에 어떠한 선분을 그어도 이 선분들이 L에 대해서 모두 다 뭐가 된다고 했어? 수직이 된다고 했지. 기억납니까? 또는 직선 L이 있고 혹시 여기 교점을 지나면서 직선 2개, 평면에 포함된 직선 2개가 있다고 치자. L 썼으니까 MN이라고 하죠. 오케이. 이때 L과 M이 수직이고 L과 N이 수직이면 L과 알파는 수직이 됩니다. 역관계도 성립한다고 했어. 쉽게 얘기를 하면은 L과 베타가 현재 수직이어서 베타 평면 안에 포함된 두 직선이 L가 수직이기 때문에 PH도 자연스럽게 수직이 된다 이 소리인 거지. 베타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삼수선 정리입니다. 근데 쌤이 이런 얘기도 했어. 삼수선 정리 몰라도 문제 푸는데 상관이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다고 했습니다. 좀 그러려니 수직이긴 거니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도 상관은 없거든. 오케이. 자, 그 부분에 대한 게 무슨 얘기였냐면은 자, 뒷페이지 필수 6번 한번 봐봐요. 필수 6번. 자, 평면 알파가 있고요. 평면 알파가 있고. 자, 평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P에서 수선의 발을 내렸습니다. 그 선분 길이가 2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직선 AB가 있다. 이때 수선의 발 내려져 있는 이 O에서 AB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 그러면 여기가 직각이니까 이렇게 끄면 여기가 직각된다고. 오케이.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주면 돼. 얘가 휘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삼수선 정리는 그냥 자명한 부분이거든. 엄밀히 따지면은 자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일단 문제 마무리나 한번 해볼게. 자, 이 친구가 2루트 3이고 그리고 요 길이가 5야.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그냥 계산만 밀어내면 돼. 요게 직각인 사실만 알면 문제는 끝나 있다는 거야, 사실. 그래서 요거 제곱 하면은 4랑 12. 그러면 4 나오네. 됐죠? 그러면 피타고라스 쓰면 3. 요렇게 끝. 오케이. 별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밑에 확인 체크 봐봐. 야, 이거 보고 직각 못 찾아내면 이게 사람이냐? 그림이 똑같지 않아요? 맞잖아. 맞지? 살 이어봐봐 얘들아. 뭘 이어야 되겠니? 당연히 pH 이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직각 어디겠니? 표기가 할 수 있겠지, 그지? 맞지? 그러니까 안 배워도 푼다는 말이 이 말이야, 얘들아. 됐습니까? 다음 필수 3번. 자, 필수 3번에서 이 삼수선 정리 그림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는 거야, 얘들아. 그러니까 삼수선 정리를 증명을 하는 게 아니고 삼수선 정리 이 살때 그림이 있지. 지금 여러분들을 마음속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는 요 직각, 직각, 직각 이 부분일 거야. 이 직각, 직각, 직각 이 부분을 필수 7번 그림에서 찾아봐라 이거야. 나랑 달라요? 96페이지. 96페이지. 똑같지, 그지? 96페이지 핑크색 직육면체 한번 봐봐요. 직각, 직각, 직각에 해당하는 그 그림.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직각을 한번 찾아봐봐. 시작. 찾아보세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야. 저는 그림 좀 그리고 있을게. 저는 오픈카를 만들었어요. 공 땄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좋게. 자, 찾았나요? 어디죠? 여기지. 맞죠? 여기 직각이라는 거, 여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려놨잖아. 맞죠? 수선의 발, I 포인트에 수선의 발을 내려놨잖아. 그럼 당연히 뭘 꺼야 돼? 요렇게 이으면 끝이라고. 이렇게 끄면 당연히 얘가 뭐다? 이거 봐봐, 얘들아. 이거 직각이다. 이거만 표기하면 끝이 나. 이해돼? 그러니까 요 살대 퍼즐 내가 파랗게 칠해줄게. 파랗게 요 살대 퍼즐만 잘 찾아내라고. 살대 퍼즐 이렇게 얘는 빨간색으로 해줄게. 이 살대 빨간색 퍼즐 파란색 퍼즐 같은 퍼즐이란 말이야. 뼈대만 잘 찾으면 돼. 이거는 이해돼요? 됐죠? 그러면 피타고라스만 때리시면 이미 문제는 끝이 나 있을 겁니다. 됐죠? 다음 182번 한 문제만 더 할게. 표정 보니까 한 문제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못 찾겠는데요? 라고 하고 있는 것 같아. 자, 182번 자, 찾아봐봐. 선생님 또 그림 좀 그리고 있을게. 그림이 오래 걸려. 그리는데 바람이 많이 부네. 얘도 어김없이 오픈카로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자, 찾았나요? 82번입니다. 82번. 82번이에요. 오케이. 자, 82번 보면은 또 풀어온 숙제 잘해온 친구들도 있네. 여기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포지션이랑 요거랑 이으면 얘가 뭐가 된다? 직각이 된다. 이해되니? 됐습니까? 그러면 끝. 이명각 들어가도록 할게.
자, 이명각 간단하게 설명해줬던 기억은 납니다. 그지? 책 펴가지고 설명해줬었죠. 잠시만요. 자, 이명각 할게요. 자, 일단 이명각이라고 하면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많은 각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근데 그 각 중에서 최대각을 이명각이라고 해. 그럼 그 최대각을 찾는 방법은 여기 알파와 베타가 있다 쳐. 알파 위에 한 점 P를 찍어가지고 삼수선 정리를 만들면 예쁜 삼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삼수선 정리 살 때는 간단히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면 예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질 거야. 이해됩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고 수선의 발을 내리고 이어주면은 예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진다고. 이게 삼수선 정리. 됐죠? 자, 그때 만들어지는 요 각이 이면각입니다. 이면각. 오케이. 이면각. 발음 정확하게 해야 돼. 자, 해서 이 이면각을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나올 거야. 첫 번째는 직각삼각형을 만들어가지고 코사인이나 사인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방법. 오케이. 그래서 직각삼각형의 구성을 만드는 방법. 얘가 1번 방법. 근데 2번 방법이 뭐냐? 정사형이야. 3번 방법은 평면 방정식. 이렇게 토탈 3종 세트가 나옵니다. 당연히 직각삼각형 만드는 게 제일 무난하겠지. 맞지? 자, 일단은 직각삼각형 만들면 끝이 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설명할 건 정사형을 추가하도록 할게. 자, 정사형이라고 하면은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이렇게 평면 알파 위에 원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이 친구를 평면 베타 위로 빛을 쐈다라고 해봅시다. 베타에서 수직인 방향으로 빛을 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니? 그림자가 생기겠지. 맞죠? 빛을 쐈으니까. 이때 이 빛을 쏘기 전 그림자, 빛을 쏘기 전의 물체를 S라고 하고, 그리고 그림자의 넓이를 S'이라고 하면은 이때 S분의 S'은 코사인 세타라는 성질을 가져. 이 코사인 세타의 세타는 아까 얘기했던 이면각이야. 얘가 뭐다? 이면각. 그러면 이면각을 구하는 데는 면적분의 면적 또는 길이분의 길이도 됩니다. 됐습니까? 해서 이면각을 구할 수가 있다. 또는 거꾸로 이면각이 있으면 이 부분의 넓이를 이용을 해서 그림자의 넓이도 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지.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정사면체가 있다. 자, 정사면체에 대한 개념은 여러분들이 있어요. O에서 수선의 발 내리면 ABC 삼각형이 어디에 떨어지니? 무게중심에 떨어지는 정도는 상식은 있어. 상식 있는 거 맞아? 그러면 여기서 수선의 발 내리면 그라비티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림이 조금 병따기 같은데 조금만 양악수술 좀 할게.
해서 수선의 발 내리면 이렇게 G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냐면 OAB 삼각형 면적이랑 ABG 삼각형 면적은 몇 배 차이 날까? 자, 정삼각형이야. 정사면체야. 모든 면의 넓이는 똑같대. 자, 이 친구 넓이가 ABC 삼각형 넓이랑 똑같다고. 무게중심은 넓이를 3등분해. 즉, 이 넓이랑 GAB 삼각형 넓이는 3분의 1이라고. 이해되니? 그럼 이 값이 뭐다? 코사인 값이다.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은 3분의 1이라는 거 바로 얻어낼 수가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해돼? 그래서 넓이를 이용을 해서 이면각을 구할 수 있다. 이 소리인 거야. 이해되니? 또는 각도를 이용을 해서 넓이를 만드는 경우도 있어. 자, 한번 보여줄게요. 원 기둥을 쌤이 한번 이렇게 정갈하게 그려봤어요. 자, 반지름이 2고 높이가 4라고 합시다. 이때 내가 얘를 여기서 여기까지 비스무리하게 잘랐어. 비스듬하게 잘랐습니다. 요거 넓이 구하고 싶어. 자, 이거 넓이는 자세히 떼서 보면 실제는 우리가 앞에서 본 타원이야. 여러분, 타원 넓이 공식 알아요? 넓이 공식 모르지, 그지? 맞지?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야, 실제는. 자, 넓이 공식은 소개는 해줬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면 AB5입니다. 오케이, 기본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모르잖아, 얘들아. 맞지? 원래는 이거 치환적분 해야지 나오는 거거든. 미적2 정도는 해야지 이 넓이가 증명이 돼요. 아직은 몰라. 그래서 이 부분 넓이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정사형을 이용을 해서 구할 거야. 이면각을 이용을 해서. 오케이. 자, 이면각을 찾기 위해서 직각삼각형을 생성을 합니다. 자, 빨간색 평면과 아래 파란색 평면이 이루는 각은 얘가 4고 얘가 뭐 피타고라스면 4루트2니까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면 4루트 2분의 4 이렇게 나오지, 그지? 맞죠? 이 이면각이 뭐 45도지만 특수각이 아니어도 루트 2분의 1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빨간색 면적을 S라고 하면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S'이라는 성질이 성립을 하는 거지. S', S. 됐니?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거는 S고 코사인 세타 값은 알고 있어. S'도 원넓이니까 안단 말이야. 2는 4파이. 됐니? 해서 뭐를 구할 수 있다? 타원의 넓이를 정사형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해서 이 정사형을 통해서 이면각을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이면각을 이용을 해서 정사형을 구할 수 있어. 그러면 정사형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 다음 섹션 정사형 얘기가 해보자. 자, 정사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분이 있으면 빛을 이렇게 비췄을 때 생기는 그림자 L' 됐지? 그러면 L분의 L'이 이면각에 대한 코사인 값 수치를 이룬다. 됐지? 근데 여기서 룰이 있어. 어떤 룰이 있냐면 얘랑 한 평면에 있어야 되고 그 평면이 몇 면의 수직이어야 돼. 무슨 얘기를 해주고 싶냐면 조금 적당한 막대기가 예쁘장한 막대기가 필요할 것 같은데 예쁘장한 막대기 만들어놨다. 봐봐. 평면이야. 직선이야. 근데 빛이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빛이
평면에 수직으로 쌓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수직으로 쌌을 때 생기는 그림자야. 그러면 요 직선에 대한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겠니? 요렇게 생기는 게 확인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바람이 불어서 그래. 자, 해서 요거에 대한 그림자가 요렇게 생긴다고. 됐어요. 얘가 요로 가고 얘가 요로 가는 상황이라고. 이해돼? 그러면 기본적으로 뭐를 알아야 돼? 얘랑 빨간색이랑은 한 평면에 있어. 기본적으로 구성원이. 그리고 빛이 평면에 수직으로 쌌을 때만 해당 사항이야. 이해되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요거는 쉬운 내용이야. 이지에. 오케이? 그래서 학교쌤이 그래 네가 이걸 잘하네. 지면을 이렇게 비틀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 빛이 지면의 평면으로 떨어졌니? 안 떨어졌지? 빛이 지면의 수직으로 떨어졌니? 안 떨어졌단 말이야. 이러면 정사형을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빛의 수직인 평면을 소환해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돼? 빛의 수직인 평면을 너네가 소환을 하면 된다고. 이해돼요? 그러면 여기에 그림자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정사형을 여기서 한 번 쓰고 반대쪽에서 정사형을 또 한 번 더 쓰는 거야. 그러니까 정사형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꼭 그림자는 아니야, 얘들아. 알겠지? 그림자라는 표현이 맞지는 않아. 그림자는 아니야, 얘들아.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냥 이해하기 좋아라고 그림자로 얘기를 할 뿐이지 요거의 사형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두 번 써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요런 타입이 이제 내신 단골 타입.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저 문제를 처리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머릿속에 넣고 싶은 거는 빛의 수직인 평면이 있을 때만 정사형을 쓸 수 있다는 거야. 빛의 수직인 평면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고. 이해되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빛의 수직인 평면이 있을 때. 자, 그게 이해됐으면 지금 설명이 조금 도움이 될 거야. 봐봐. 자, 실린더가 있어요. 보다시피 수치는 필요 없고. 자, 여기에 요런 타원이 있어. 됐지? 그리고 요 평면 알파에다가 그림자를 만들었대.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니? 그러면은 얘를 정사형을 쳐먹이면 검은색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안 나온다? 초록색을 정사형 하면은 검은색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정사형 공식이 적용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해돼? 빛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러분들한테는 다이렉트로 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뭐를 데리고 와야 된다고? 빛의 수직인 평면. 빛이 지금 이 방향으로 내려오잖아, 그지? 이 방향이 수직인 평면이 필요한 거야, 얘들아. 이해돼? 그러면 요거 두 개 이루는 각, 요거 두 개 이루는 각 문제에서 줄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그러면 얘가 이름을 붙여줄게. S, T, R이라고 하면 얘가 뭐 이루는 각이 세타 1, 세타 2라고 하자. 그러면은 세타 S분의 T1은 코사인 세타 1, R분의 T는 코사인 세타 2. 이러면 문제가 끝나 있단 말이지. 이해되니? 자, 일단은 조금 복잡한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문제 풀면서 내용 이어가도록 할게. 자, 98페이지 필수 8번 문제 보시면은 여기서 이미 설명을 했다.
책에서는 피타고라스를 활용하지만 보통은 정사면체 이면각은 넓이로 한다. 알겠지? 이면각으로 하는 게 속편해. 그래서 3분의 1이라는 거 손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면적 그리고 아래 면적 3분의 1. 그래서 8번 문제는 정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183번도 쌤이 이면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 183번 확인 체크 봅시다. 자, 정육면체가 있네요. 한 면 길이가 4네. 잘 보세요. 자, 빨간색 친구가 있네요. 됐지? 이 친구를 그림자를 빵 쏘면은 뭐가 되겠니? 예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됐습니까? 빨간색 넓이 분의 파란색 넓이 끝 이면각 됐니? 자, 완료해 볼게. S분의 S 프라임은 뭐다? 코사인 세타. 자, 파란색은 4, 4, 16 나누기 2니까 8이고요. 빨간색은 정삼각형 넓이 공식 모르면 슬퍼. 4분의 루트 3 A제곱이니까 됐습니까? 이해되니? 자, 해서 정사형을 활용을 해서 넓이를 구해라는 말 이해돼? 됐죠? 넓이란다. 이면각 구해라는 말. 자, 그러면 정사형만 활용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아까 쌤이 1번 방법도 있었지. 뭐를 만드는 방법도 있다? 직각삼각형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각삼각형 만드는 방법은 지금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 오케이? 초록색으로 직각삼각형 어떻게? 수선의 발 이렇게 된다고. 요렇게 구하는 거. 이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거. 메이드 하는 거. 알겠니? 자, 얘는 육면체 안에 생겨져 있는 피스야. 자, 일단 이 높이는 4겠죠? 그리고 얘가 4루트인데 중점이기 때문에 2루트 2가 됩니다. 됐습니까? 요거랑 길이가 같아요. 이거 정사각형 대각선이야. 정사각형 대각선이야.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래. 요런 상황입니다. 현재 요겁니다. 그림이 좀 찌그러져서 보일 뿐이야. 알겠지? 그림이 좀 찌그러져서 많이 찌그러졌네. 찌그러져서 보일 뿐이야 얘들아.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래. 됐죠? 그래서 얘가 2루트 2 얘도 2루트 2 얘도 2루트 2 2루트 2 피타고라스 쓰면은 16에 8 루트 24 2루트 6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코사인. 자, 이게 편하니 넓이가 편하니 본인 취향껏 푸시면 됩니다. 알겠어? 다음. 자, 99페이지 위치관계는 저번 시간에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쭉쭉쭉쭉 넘길게. 자, 102페이지 정사형 내용 설명했습니다. 길이도 정사형이 되고요. 103페이지 같이 봐줘요. 103페이지. 길이도 정사형이 되고 넓이도 정사형이 됩니다. 알겠죠? 이때 이 정사형의 핵심은 빛이 비치는 게 평면의 수직이어야 돼. 그래야지만 공식이 성립합니다. 빛을 비추는 게 평면의 수직이어야 됩니다. 됐죠? 그러면 비포 애프터에 대해서 코사인 값을 가집니다. 됐나요? 자, 증명은 생략해도 될 듯 하고요. 106페이지 따라올까? 필수 10번.
자, 정육면체입니다. 그림이 이상해서 그렇지. 정육면체예요. 자, 이때 성분 AF를 AF를 이 친구를 BDHF에 정사형을 시켜야 된다. 그래요? 자, 이 친구를요. 이거 손에 보드마카 이거 왜 5종이니? 이 친구를 빨간색이 정사형을 했대. 오케이? 빨간색이 정사형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겠니? 얘가 요렇게 상이 생기겠지, 그지? 맞지? 이게 제일 슬픈 게 뭐냐면 공간가점 능력이 조금 떨어진 친구들이 있는데 A 수선의 발 내리면 어디로 내려가겠니, 얘들아? A를 빨간 평면에 수선의 발 한번 내려봐봐. 틀려도 좋아. A를 평면에 수선의 발 지금 내려보세요. 한번 내려봐봐, 그림에. A를 이 빨간색 평면에 수선의 발 내려봐봐. 어디에 내려가야 될까? 어디에 내려가야 되냐? 요거 중점에 내려가야 되라. 오케이. 중점에 내려가. 이걸 정육면체야, 얘들아. 정육면체.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딱 떨어뜨리면은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 구조기 때문에 A는 여기 떨어진 게 당연한 거야, 얘들아. 오케이. 그러면 파란색을 다시 물어보자. 빨간색 평면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제 정사형을 내리면 어떤 성분이 만들어지겠니? 요게 만들어지겠지. 자, 다시 얘기를 할게. 약간 야식꼬리하게 생긴 이 성분을 정사형 내릴 때 힘들다면 얘들아, 성분을 통째로 정사형을 시키지 말고 한 점을 정사형을 시켜봐, 얘들아. 알겠니? 그러니까 이 파란색을 정사형 시켜라고 하면은 보통 정사형을 잘 못 시킨다. 근데 한 점을 정사형을 시켜라고 하면은 그래도 그나마 조금 나아, 얘들아. 이렇게. 됐니? 그래서 한 점을 정사형을 이렇게 시켜주시면은 야무지게 이거 피했다. 다행이다. 5개는 무리다,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정사형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면 피타고라스로 선분 길이 찾으면 되고, 됐지? 선분 길이 찾으면 정사형 완성. 다음 자, 200번 한번 볼게. 확인 체크 200번. 자, 정사면체 정말 자주 나오는데 AD를 BCD 위로 정사형의 길이를 구하여라라고 되어 있네. 자, 그림 그려보세요. AD를 BCD 위로 정사형 내려봐봐. AD를 BCD 삼각형 위로 정사형 내려봐봐, 얘들아. 지금 그림 그려서 해봐. 실수해도 돼. 실수하는 거 두려워해서는 아무것도 안 돼, 얘들아. 넘어진 줄 알아야 걸을 줄 안다는 유명한 말이지, 그지? 자, 그 지점이 어디에 떨어지는 거 같니, 얘들아? 엄청 잘하는데 답지처럼 찍혀져 있는데요? 답지다, 그지? 자, 쌤이 이런 얘기했어. 선분을 통째로 정사형하기 힘들면 한 점이라도 정사형을 내봐. 그럼 지금 AD를 정사형을 시키는 거라고 하지 말고 A를 정사형을 시켜봐. A를 BCD 평면 위로 정사형을 시키면 어디로 떨어지느냐? 그렇지. A를 BCD 평면 위로 수선해봐를 내려봐. A에서 BCD 평면 위로 수선해봐. 그렇지. 그렇지. 맞죠? 자, 지금 쌤이 한 바퀴 돌면서 봤는데, 그죠? 얘를 정사형을 시키잖아, 그지? 얘를 정사형을 한 방에 시키기 힘들면 한 점이라도 정사형을 시키면 되는 거야. 요렇게 이해돼? 그러면 이 친구의 그림의 그림자는 얘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얘가 아까 얘기했잖아. 그라비티라고 실제는 얘가. 됐니? 몇 대 몇인데? 1대 2지. 2대 3이겠네? 맞아요? 막 이런 식으로. 자, 다시 얘기하지만 정사형은 통째로 보내기 힘들면 한 점씩 보내주면 돼. 오케이? 한 점씩. 배고프다. 자, 필수 11 봅시다. 자, 필수 11은 저렇게 대각선으로 자르면 타원이 되는데 실제 타원 넓이 공식을 알기 때문에 타원 넓이로 계산하려도 상관은 없어요. 11번 아까 했으니까 패스하도록 할게. 다음 필수 12 볼까요? 정삼면체가 아니었어. 그림은 그리기 힘든 거구나, 그지? 자, 믿기진 않겠지만 정삼각형으로 이등변 삼각형으로 둘러싸인 사각뿔이래요. 얘는 정사각형이고 얘는 다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길이가 다 같은 모선들이 그런 상황이라고 좀 하죠. 자, 모선 길이는 6으로 나와 있고요. 얘는 4로 나와 있네요. 자, 일단 ABC를 BCDE로 정사형들입니다. 이건 쉽지. ABC를 BCDE로 정사형 내리는 거 요건 쉽지. 맞지? 그러면 A가 어디로 떨어지겠니? 요 대각선의 교점으로 예쁘게 여기 통 떨어질 거 아니야? 문제가 없잖아, 그지? 맞지? 그러면은 이등변 삼각형 넓이 분의 요거 넓이 하면은 끝날 거 아니야? 맞죠? 이등변 삼각형 넓이. 자, 요거 이등변 삼각형 넓이 못 구하면은 겁나 슬퍼요. 2 1대 3 2루트 2 4루트 2 그래서 넓이 구하면 되겠지, 그지? 맞죠? 그리고 요거는 정사각형의 4분의 1이니까 4입니다. 그래서 요거 넓이 분의 요거 넓이 하면은 코사인 값 나오겠지, 이면값. 맞죠? 근데 뭐 그래고 돼 있냐? 그냥 넓이만 구해라고 시켰구나. 나 왜 둘 다 구해놨니? 자, 그러면 코사인 값, 그거까지 구해야 되네. 자, 이제 요거 넓이 분의 요거 넓이 하면은 이번에 코사인 세타 값 나온다, 그지? 맞죠? 됐지?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한번 보고 갈게. 잘 봐봐. 이게 어렵다. 내신에서 이게 한 번씩 잘 나와요. 이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이면각. 이거 나오면은 변별영문 안 된다.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의 이면각을 세타라고 했을 때 코사인 세타 갖고 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정사형으로 풀 수가 없겠지. 맞지? 그러면 이 친구는 1번 풀이인 삼각형을 만들어서 해야 돼. 삼각형. 오케이. 삼각형. 이면각 활용해야 된다고. 삼각형. 어떻게? 사이 싹 지웠다 헷갈리지 않게.
수선의 반 H, 수선의 반 H, BD 요렇게 이 삼각형을 잘라와야 돼. B, D 되니 H, H 요 세 선분 길이를 만들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타 값이 나오는 거야. 이해돼? 잘 봐봐. B에서 AC의 수선의 발 내려봐. 됐니? B에서 AC의 수선의 발 내렸어. 그게 H포인트야 얘들아. 필요한 구조물만 떼서 보면 돼. 그러니까 그림을 전체를 다 보면 안 돼. 그러면 헷갈려. 필요한 것만 봐야 돼. 필요한 것만 떼서 말하고 문제를. D에서 수선의 발 내면 당연히 H에서 만나겠지. 길이 같겠네 요거. 길이 같다고 이렇게. BD 길이 몰라요. BD 길이는 요거는 바로 나오는 거잖아. 맞지? 그러면 BH 길이만 구하면 돼. BH 길이 요 길이만 구하면 된다고. 선생님 BH 길이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은 필요한 것만 봐. 이게 문제 풀 때 엄청 중요한 거야. 필요한 부분을 따로 떼서 볼 수 있어야 돼. 안 보이면 딴 걸 가려. 아니면 필요한 것만 따로 옮겨서 그리던가. 오케이? 자, 따로 떼서 그리니까 뭐 구할 이유가 없잖아. 요거. 아까 넓이 구했잖아. 요거 곱하기 요것도 넓이잖아요. 끝나잖아요. 오케이. 요거 넓이 얼만데? 4루트 2잖아. 넓이가. 그러면은 얘는 6 곱하기 요거 2분의 1이 요거다 하면은 BH 길이 나오지. 엄청 중요한 거. 자, 12번은 쌤이 웬만해서는 책에 없는 문항 잘 추가 안 하잖아. 기한에 시간이 없어서. 맞지? 근데 엄청 중요한 거야. 이거 할 줄 안다, 못한다는 엄청 큰 차이야. 이해돼? 다시 얘기하면 이면각에 대한 얘기 두 가지를 하고 있어. 첫 번째는 봤다시피 삼각형을 떼와서 이면각을 체크하는 방법. 됐지? 삼각형을 떼와서 이면각을 체크하는 방법. 두 번째, 정사형을 활용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를 쓸지 고민이 좀 되겠지? 맞지? 그걸 고민하면서 푸는 게 이번 단원의 핵심이야. 오케이? 오래 걸리진 않아. 진짜 한 5일 정도만 막 집중해서 풀면은 쉽게 보입니다. 왜냐면 나오는 도형이 한정돼 있어. 뭐 엄청나게 색다른 도형은 절대 안 나온다. 오케이? 여러분들 한 두세 번만 풀면 새로운 도형을 볼 일이 없어. 그냥 외워갖고 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도 돼. 자, 물어보자. 그러면은 확인 체크 203번 봐봐. 확인 체크 203번 봤어요. AFC 삼각형의 이른 평면, 그리고 EFGH 밑면이네. 뭐가 편해요? 나라면 정사형. 오케이. 다음 204번 CEK 삼각형이네. CEK 그리고 EFGH 밑면이네. 그지? 이것도 뭐가 편해요? 그림자, 정사형이 편하다고. 이런 거는 이해돼? 이해돼요? 자, 109페이지 살짝 갑니다. 109페이지. 자, 209번 보면은 태양 광선이 대각선으로 들어온다. 맞지? 야, 오늘 정사형 잘 이해된 친구는 요 문제 이해가 될 겁니다. 태양 광선이 평면과 60도를 이루면서 빛이 빵빵빵빵 때리고 있어. 오케이? 그랬더니 그림자가 요렇게 생겼다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은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얘를 체크를 할 수 있다 이거야. 오늘 수업 열심히 잘 들어서 이 정사형이 이해가 되면 이 빨간색 평면을 잡을 거란 말이야. 이유가 뭔데? 한 10번은 얘기했다. 빛이 비추는 방향이 수직인 평면. 이해돼? 빛이 비추는 방향이 수직인 평면이 필요해. 우리한테 필요한 평면은 이 평면이야. 오케이? 그리고 얘가 S고 얘가 S'이 되는 격인 거야. S분의 S'이 코사인 사이값이라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얘가 S, 헷갈림 주려고 T라고 해줄게. S분의 T가 코사인 세타라고. 그러면 세타가 몇 도인데? 세타가 몇 도인데? 60도 이지랄 하면은 안 돼, 얘들아. 60도 이지랄 하면 안 돼. 눈에 보이는 각도 아무거나 쑤셔 넣지 말라고. 땅에 떨어진 과자 주셔 먹고 하지 마. 5초 안에 죽어 먹으면 괜찮다. 그거 되게 일리는 있는데, 얘들아. 맞지? 그게 아니고 5초 안에 죽어 먹으면 되면 안 돼, 얘들아. 30도입니다. 맞죠? 30도 쓰셔야 돼요. 30도. 맞잖아. 요거 두 개 이루는 각을 써야 될 거 아니야. 60도 쓰면 안 돼, 얘들아. 요거. 오케이. 60도 쓰지 말고 30도 쓰셔야 돼. 그래서 209번도 내신에 잘 나옵니다. 개념 원리 딱 연습 문제 보니까 시험에 잘 나온 문제들이 상당히 많아요. 요번 단어는. 자, 114페이지 따라오세요. 자, 114페이지부터는 좀 마음이 편해지는 단원들이 나와. 지금 이명각이라든지, 오케이? 이명각이라든지 정사형 얘기는 사실 좀 처음 듣는 얘기잖아. 아무래도 그지? 생소한 얘기였다면 지금부터 듣는 얘기들은 좀 친숙한 얘기야. 뭐냐? 평면 좌표에서 배웠던 얘기들의 확장형 버전들을 보게 될 거야. 오케이? 자, 일단은 공간 좌표 그리는 팁을 먼저 얘기를 해주면 얘들아, 우리가 평면은 X축, Y축 이렇게 나타내잖아. 맞지? 평면 흔히 R2 공간이라고 해. 근데 지금부터는 R3 공간이라고 하고 R by R by R, 즉 X, Y, Z를 나타내는 겁니다. 알겠죠? 이때 그림 그릴 때 나는 학생 때 귀찮아서 이렇게 Z축 꽂았어. 이렇게 꽂으면 안 돼, 얘들아. 그러면 항상 해설이랑 돌아가 있어, 그림이 이렇게. 이러면 안 돼, 얘들아. 그 해설이랑 이게 앞뒤로 돌아간 것 정도가 아니라 얘가 회전을 해야 해설이랑 똑같거든. 꽂지 말고 잘 봐. X축, Y축, 이해돼?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몸풀이를 보든 해설 듣든 간에 그림이 그림같이 보여, 얘들아. 알겠지? 그 다음 세로를 꽂는 게 Z축. 됐어요. Z축. 됐니? 즉 XY 평면은 눕혀져 있는 요 평면이야, 얘들아. XY 평면. 알겠니? XY 평면. 요렇게. 됐죠? 그러면 만약에 1,3,2면은 P포인트가 1,3, 직육면체 만들듯이 2 요런 느낌의 좌표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해돼요? 됐습니까? 자, 일단 이름을 조금 붙여줄게. 생소하니까. 이 친구는 X축, 얘는 Y축, 얘는 Z축. 봐봐, 아니면 알 수 있지, 그지? 맞지? 자, 요 평면은 XY 평면. 다음 이 평면은 XZ 평면. 요 평면은 YZ 평면. 간단하죠? 맞지? 얘는 원점이야. 모르는 사람 없겠지만. 자, 그러면 뭐 할 거냐면 대칭이동 얘기를 먼저 할 거야. XY 평면 대칭이면 누구 부호가 바뀌겠니? 1,3,2에서 XY 평면 대칭이면 상하가 바뀌겠지. 상하가 바뀌겠지. 상하는 Z다. 그래서 Z 부호가 바뀐다고. 이해돼?
이걸 외우면 안 돼. 생각을 해야 돼. 알겠어요? XY 평면은 Z 부호가 바뀝니다. 됐어요? 뭐 외우게 하려면 없는 친구 이름 바꾸면 돼. 부호 바꾸면 돼. 네임에 없는 친구 부호 바꾸면 돼. 근데 외우지는 말라고 했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하, 좌우, 앞뒤 이 입체 도형의 XYZ에 대한 개념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힘들지만 머릿속으로 시간이 걸리지만 고민을 해. 알겠지? 다음 X축 대칭. X축 대칭 하면은 얘가 X축 대칭 하면 얘가 요렇게 뚫고 지나갈 거 아니야. 맞아요? X축 대칭. 쉽게 얘기를 하면 얘가 X축이야. 점이 있어. 반대로 이렇게 갔다 이 말인 거야. 이해되지? 자, 그러면 X축 대칭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봐야 돼. X축 대칭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결론만 얘기하면 X값의 부호만 안 바뀝니다. 여기가 봐봐 1,3, 1,0,0이야. 얘가 수선의 발 내린 기점을 생각해보면 1,0,0이라고 얘는 1,3,2고 그러면 이렇게 대칭시키면 1,3,마이가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살짝 움직여서 수선의 발 내려서 보니까 아 Y랑 Z가 바뀌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지. 그러면 공식화 해주면 아까랑 똑같아. 여기 없는 놈 부호만 바꾸면 돼. 근데 그걸 지금 외우는 시간은 아니야. 알겠지? 얘가 움직였을 때 Y, Z 부호가 바뀌겠네를 생각을 해야 돼. 알겠습니까? 자, 심플하게 다시 보여줄게. 자, 얘가 XY 평면이야. XY 평면은 Z가 제로라는 소리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위에 점 1,3,2가 있으면 XY 평면 즉 Z가 제로인 거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Z가 제로인 거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Z 부호가 반대가 되는 거죠. 이해돼? 자, 쌤이 왜 대칭이동 먼저 얘기하겠니? 너네 평면 좌표 배웠던 거 생각해봐. 뭐 했지? 맨 처음에 거리 했지. 거리 다음에 뭐 했어? 최소값 구했지. 최소값 구할 때 어떻게 했어? 대칭이동 했잖아. 맞아. 그 태클 똑같이 갈 거야. 그 태클 똑같이 가. 평면 좌표에서 했던 내용을 똑같이 할 거야. 뭐? 거리의 합의 최소값, 내분, 외분, 무게중심 얘기를 똑같이 할 거야. 그러면 이번 챕터 메인 문항은 뭐겠니? 아, P가 있고 XY 평면에 돌아다니는 Q가 있대. 그리고 얼포인트가 있대. 뭐 5,2,7이래. 이때 PQ 플러스 QR 길이에 PQ 플러스 QR 길이에 최소값 구하세요 라는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칭이동 얘기부터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대칭이동 해서 점과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지. 오케이? 점과 사이 거리 공식은 뭐예요? 하면 너네 이미 알고 있잖아. 그냥 Z만 추가되는 거야. X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Y끼리 빼서 제곱 더하기 Z끼리 빼서 제곱의 루트 끝. 오케이? 따로 안 적어줘도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공식 그러면 모르는 건 뭔데? 대칭이동. 그래서 대칭이동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러면은 평면에 동점 했잖아. 평면에 있는 동점 했잖아. 그러면 어느 동점 하나 더 남았냐? 축 동점. 축 위에 싸돌아다니는 동점. 그러니까 자, 얘가 1,3,2가 있는데 X축 위에 동점 Q가 있대. 그러면 PQ 더하기 PR PQ 더하기 PR의 최소값 구하세요. 오케이. 그러면은 앞에 했던 것처럼 축대칭을 할 거 아니야, 점을. 맞지? 축대칭을 해서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거리의 최소값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거지. 이해되죠? 근데 반전이 있어. 얘는 맞는데 봐봐. 오, 배고파. 집 가면 먹으면 안 되겠지. 그렇지, 먹으면 안 돼. 배고픔을 참아야 돼. 자, X축의 위에 있는 동점이다. 오케이.
똑같이 이거 합의 최소값 물어봤어. 그러면 대칭 이동을 했다. 그러면 x축 대칭하면 1, 마상, 마이잖아. b' 잡았다. 됐지? 그러면 요 길이가 요 길이랑 같으니까 이거 두 개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요거 두 개 길이의 합이 다라고 하면 틀립니다. 얘는 맞고요. 위에 거는 오케이고 밑에 건 노라고 노. 왜 그러냐면 이게 되게 재밌어. 한 명 도움이 어린 네가 앞으로 나오자. 이거 좀 들고 있어봐. 한 명 가지고 안 돼. 자, 들고 있어 보세요. 얘가 x축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점 P가 있고 여기에 점 Q가 있어. 요래 있다 진짜. P, Q, R. 오케이. P, Q, R. 됐지? 얘를 대칭 이동했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하니까 어떻게 돼? 안 지나지 않아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돼? 고생했어. 무슨 말이냐면은 얘가 일직선이 되면 x축을 안 지납니다. 얘는 대칭 이동으로 풀 수 없는 타입이야. 별도 풀이가 필요해. 알겠니? 실제 이 풀이는 최고난도 문제야. 내신에서도 최고난도 문제고 이거는 시험 기간 때 내용을 넣어주도록 할게. 알겠지? 그래서 얘는 스킵이야. 오케이. 간단한 솔루션만 얘기해주면은 얘를 좌표점으로 잡아서 a, 0, 0으로 표기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써.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면은 이렇게 돼. 이래 놓고 푸는 거야. 오케이. 아이, 하다 말면 또 똥누다 만 것 같아서. 얘를 평면으로 나타내면 a, 0부터 1, 루트 13까지 거리야. 얘가 이거야. 얘는 a, 0에서 5, 루트 53까지 거리야. 평면에 대응시켜서 새로 풀어야 돼. 대칭 이동시켜서. 겁나 빡센 겁니다, 이게. 원래는. 오케이. 일단은 쉽게 얘기를 하면 위에 거는 내신 기본 문제, 위에 거는 최고난도 문제가 된다. 차이점 이해되지? 맞지? 그래서 사실 축대칭은 일반 책에서는 좀 보기 힘든 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서머리 요약하면 XY축 대칭은 Z 부호 반대, X축 대칭은 YZ 부호 반대. 이해되지? 네임에 없는 거 부호 반대 하면 되는데 당분간 그래도 다음 주에 여러분 풀 거 아니야. 관리반 시간 때 쌤이 기하 준다고 했지. 그때 풀어볼 때는 좀 찬찬히 그림 그려보면서 알겠지? 천천히 하는 게 중요해. 오케이? 어려운 문제 몇 문제보다 개념 잡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117페이지 필수 1번부터 한번 봅시다. 자, 2, 3, 5를 Z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대. 자, Z축의 수선의 발을 내렸다는 거는 Z의 네임이 없는 친구의 변화가 생긴다 이 말이야. X, Y의 변화가 생긴다고. 이해되니? X, Y 변화가 생긴다고. X, Y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해되니? Z만 살아남아요. 이렇게. 만약 Z축 대칭을 했으면 이렇게 되겠지. 마이, 마상, 5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나는 공식으로 쓸게. Z축 대칭이면 Z 제외한 친구들 부호 반대. Z축의 수선의 발이면 Z 이름 빼고 다 제로. 됐지? 이해돼요? 그래서 없으면 원래 이렇게 까이고 욕먹고 하는 거야 원래. 친구들끼리도 친구 없으면 막 뒷담화 까고 그러잖아. 안 그래요? 원래 그렇잖아. 셋이 친구인데 한 명이 오늘 지각했어. 그러면 둘이서 그 한 명 뒷담화 까고 하잖아. 인생 사는 게 그런 거란다 얘들아. 자 그러면 B도 마무리 지었고 오케이. P에서 X, Y 평면에 수선의 발 내렸대. 수발. 그러면 뭐가 된다? 2,5, 0 없는 놈이 제로가 돼. XY 평면 대칭을식이었다. 2,3, 45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필수 똑같고 다음 118페이지 보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있지. 요거 제가 설명할 이유는 없겠죠. 그냥 실 보시면 공식이구나. 맞죠? 외울 것도 없지. 이거는 사실 요거 못 쓰는 게 이상하지 않니?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시면 됩니다. 다음 자 필수 4번 그래도 아예 안 풀 수는 없으니까 몇 마디라도 좀 풀게. 자, 두 점이가 있대. 2, 마 1, 3 4, 9, 3 자, X축 위에 점 P가 있대. X축 위에 있는 점은 X값만 살아있게 된다. X축 위에 있는 점은 X값만 살아있게 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르는 거리가 같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되겠지. 자,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요렇게 루트. 다음 이것도 X끼리 빼서 제곱, 루트. 같다. 거리가 같다. 됐습니까? 너무 쉽다, 그지? 다음 필수 5번. 자, 필수 5번. 자, A 포인트 있고요. B 포인트 있고요. 이름을 미리 붙여줄게. 1, 2. 얘는 4, 3, 7. 자, 평면 알파가 있고요. 자, 이 친구의 정사형을 이용을 해서 코사인 값 구해래.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정사형을 이용을 해서 요거 두 개 이루는 값을 구해래.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있으면 이 선분 길이 정도는 구할 수 있겠지.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Z끼리 빼서 제곱 하니까 5루트 2 나오네. 그래도 열심히 계산했다. 다음 이 선분 길이는 어떻게 구해요? 라고 하면은 그래서 우리 수선의 발 길이 구하는 걸 앞에서 했잖아. 수선의 발 구하는 거. 오케이. 수선의 발 구하는 거 앞에서 했잖아. 수선의 발. 자, 이점 포인트는 뭐다? 알파가 이름이 뭐니? XY구나. XY 평면이니까 누구를 없애면 돼? Z를 없애면 되겠지. 누구를 없애면 된다고? Z를 없애면 되겠네. 됐습니까?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면 3에 4니까 5 나오겠네. 자, 그러면 요거 분의 요게 코사인 세타. 클리어. 됐니? 요 느낌 그대로 잘 살려주시면 되겠네. 자, 해서 정사형 구하는 다음 버전이 나왔네. 좌표점 활용하는 거. 오케이. 좌표점 활용하는 거.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 필수 6번 보시면 쌤이 아까 프리뷰로 땡겨놨던 평면 대칭 내용 나와 있습니다. 필수 6번. AP 더하기 BP 길이의 최소값. 간단하지, 그지? 어떻게 하면 된다? 평면 대칭 이동한 다음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딱 땡기면 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수업 마침에 이 얘기 정도는 할 수 있겠네. 평면 대칭은 좀 쉬운 거다. 맞지? 근데
축대칭은 겁나 빡센 거다. 이해돼요? 오케이? 축대칭은 겁나 빡센 거다. 밑에 축대칭 문제가 한 문제가 있네. 234번 있네요. X축 위에 동점 P. 근데 얘는 쉬운 거야. 이유가 뭘까? Y가 둘 다 0이라서 그래. 이해돼? 그러니까 대칭 이동하면 문제가 생긴다는 걸 모르고 그냥 대칭 이동해서 풀어도 답이 맞게 돼 있는 거야, 얘가. 만약에 Y 값이 숫자가 달라지, 그지? 이거는 겁나 빡센 문제. 이해돼? 지금 아다리가 엄청 잘 맞는 거야, 지금. 자, 125페이지 보시면은 내분 중점 무게중심 나와 있다, 그지? 다 아는 거죠, 그지? 아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1도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네요. 알겠죠? 완전 똑같아. 평면 좌표랑 똑같아. 오케이? 평면 좌표랑 똑같아. 그냥 평소 풀듯이 푸시면 돼서 얘기를 안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돼야겠네. 131페이지 9번. 자, 원의 방정식은 알죠? 맞지? 그럼 9의 방정식은 뭐가 추가될 거라는 걸 쉽게 인지할 수 있겠니? Z가 추가될 거라는 걸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겠죠? 맞지? 자, 9의 방정식의 매력은 9가 자르면 원이라는 게 매력이야. 알겠니? 무슨 말이냐면 9가 있어요. 9의 방정식부터 적어보자. x 빼기 a 제곱, y 빼기 b 제곱, z 빼기 c 제곱은 r 제곱. 누가 봐도 9방 같지, 그지? 맞지? 중심 좌표는 a, b, c고요. 반지름은 r이라는 거. 이때 얘는 보통 평면과 만나면 뭐를 만들겠어? 원을 만들겠지. 맞지? 그러면 얘가 xy 평면과 만났다 쳐. xy 평면과 만났다 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긴다? 원이 생긴다. 그러면 이 원방 구하고 싶어 한다면 xy 평면은 z가 0이라고 했어 아까. 이해돼? 그러면 z에 0 넣으면 원방이 나와요. 이해됩니까? z에 0 집어넣으면 그냥 원방이 나와요. 되니? 자, 그러면 일단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출발을 할 거야. 원방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또 똑같이 나올 거야. 원방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똑같이 나올 건데, 근데 원방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아직 다 못한다가 맞아. 무슨 얘기들을 먼저 하면 되냐면 원방에서는 처음에 들어가면 개형 얘기를 합니다. 뭐 x축에 접하는 원, y축에 접하는 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 이런 얘기를 했지. 그럼 9의 방정식을 배우면 이런 얘기 하겠지. xy 평면에 접하는 9, yz 평면에 접하는 9, 오케이? xy, yz 두 평면에 동시에 접하는 9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야. 결국 이제 평면에 접한다라고 하면은 반지름이 누구의 영향만 받으면 되는 거야? 중심좌표의 영향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 맞지? 거꾸로 얘기했네. 중심좌표가 반지름의 영향만 받으면 되잖아. 자, xy 평면이면 반지름이 z값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접하는 구를 생성하면 된다 이거야. 이해돼? 당연히 평면 위쪽에서 접하는 구도 있지만 아래쪽에서 접하는 구도 있겠지, 그지? 그는 상황에 맞춰서 위아래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했던 얘기들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못하는 거는 뭐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원과 접선, 원과 직선의 교점 개수 이런 얘기는 아직 못해. 오케이?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다 다음 시간에 벌써 깨먹을 뻔했네.
멀쩡하군. 그래서 아직 못하는 얘기들이 있다는 거. 그럼 나중에 이 친구들은 다시 등장할 겁니다. 벡터 맨 마지막 단원에 등장을 할 겁니다. 뭐 크게 어렵진 않게 처리할 수 있어요. 자, 일단 쭉 봅시다. 131페이지 보면 구의 방정식 확인되지, 그지? 문제 없죠? 자, 132페이지 보면 일반상 나와 있는데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중심좌표 찾아라 이 소리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완전 제곱식 만들어가지고 중심좌표 찾아라 이 소리야. 다음 133페이지 보면 접하는 구방 얘기를 하고 있지. 접하는 구방. 맞지? XY 평면에 접하는 구, YZ 이런 평면에 접하는 구가 있고 5번에 보면 X축에 접하는 구방이 있는데 요거는 사실 X축에 접한다라고 해서 공식 외우는 친구를 본 적이 없긴 한데 본 적이 없어요. 여기 왜 공식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이렇게 X축이 있지 얘들아. 맞죠? X축에 접하는 구라고 하면은 이렇게 접한다는 상황이거든. 그러면 이 중심좌표가 A, B, C면 X축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이다라고 해서 요게 A, B, A, 0,0이거든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써서 조건을 보통 뽑아냅니다. 이렇게 조건을 뽑아내서 쓰지 체계처럼 공식을 적어놓고 다룰 일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상황 보면서 식 세워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X축, Y축, Z축에 접하는 구가 나올 일이 별로 없어. 나올 일이 없어. 뒤에 챕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어쩌다 한 번씩 나올 일이지. 그래서 이렇게 조건 뽑아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9번. 10번, 필수 10번 봅시다. 135페이지. 만들면서 갈게요. 자, 중심이 3,1,1에 그리고 점 P를 지난데 점 P를 지난다는 건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야? 반지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반지름 얘기.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 Z끼리 빼서 제곱 이렇게 반지름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지. 맞아요. 그러면 중심좌표 적용하면서 원방을 세웁니다. 구방을 세웁니다. 끝. 별거 없지, 그지? 다음 작은 2번은 구의 양끝 지점을 가지는 구라고 되어 있는데 중점 구하면 구의 중심 나오겠지, 그지? 맞지? 이거 할 일이가 싶은 생각이 분명 들 겁니다. 구의 양끝 지점이 주어졌다는 거는 중심좌표를 찾아라 이 말이지, 그지? 그럼 나누기 2 하면은 중심좌표가 0,2,2 이렇게 바로 뜰 거라고. 다음 필수 11번이 제일 거지 같은 문제인데 구를 결정하기 위한 최소의 조건은 서로 다른 4점입니다. 오케이. 왜? 사면체에는 항상 외적 구가 존재한다. 이해돼요? 삼각형에는 항상 외적원이 존재했듯이 사면체에는 외적 구가 존재해. 항상. 언제나. 그러면 이 외적 구를 결정을 하려면 점 4개가 필요한 거야. 근데 점 4개를 줘봐야 사실 우리는 쓸 데가 없어. 다 연립해서 때려 박아 놓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케이. 구를 합리적으로 찾는 방법이 없다 이거야. 그냥 밑에 설명되어 있는 표준형 보이지? 일반형 보이지? 맞지? 그냥 다 밀어 넣어야 돼. 겁나 거지 같은 문제야 이게. 오케이. 필요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때려 박아서 연립만 하시면 돼요. 다음 필수 12. 자, 접한다는 조건 나와 있지. 자, 12번에는 1번만 조건으로만 활성화 시켜볼게. XY 평면에 접한대. XY 평면에 접한다는 거는 중심의 무슨 좌표? 무슨 좌표에 반지름이 영향 주겠니? 긋는 놈이라고 했지. Z좌표에
반지름에 영향을 줍니다. 이거 아니면 뭐 지하로 내려간 이 친구겠지. 이해돼요? 그래서 표준형만 만들면 끝나. 표준형만 만들면 끝납니다. 다음. 자, 필수 13번은 아까 얘기했네. 요 얘기지. Z에 뭐 넣으면 된다? 0 넣으면 된다. Z에 0 넣으면은 XY 평면과 교점을 가진다. 교점을 가지는 원방이 나온다. 다음 필수 14번. 자, 필수 14번은 구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구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이때 접선 길이 구하여라.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 아닌가요? 어디서 많이 듣던 멘트인가요? 원방이죠. 맞지? 원방에서 그렇게 지겹도록 얘기했잖아.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이때 이 PT 성분 길이 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했니?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풀었잖아. 맞죠? 자, 구의 중심 찍고 반지름 찍고 OP 길이 구하고 피타고라스 쓰면 끝난다고요. 이해돼? 근데 얘는 9잖아. 맞지? 그러면 얘는 하나 더 물어보고 싶어 할 거야. 9 밖의 점 P에서 9에 접선을 그으면 T가 유일하진 않을 거 아니야. 뭐를 나타낼까?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무슨 말인지 이해돼? 뭐 물어보겠니? 원 넓이 물어보겠지. 또 뭐 물어보고 싶겠니? 원의 중심좌표 물어보고 싶다 이거야. 이 내신 다음걸 문제. 이해돼? 자, 무슨 말이냐면 뭐 반지름이 1이고 중심 얘가 0. 지금 7점 문제를 해줄게. 책이 있는 문제로. 자, 중심좌표가 1, 2, 3이고 아니네. 오이씨 P점이 저거잖아. 이거 손으로 닦으면 빨리 죽는다는데. 자, 이거 P포인트 여기 있고요. 중심좌표가 3, 1, 마이네요. 그리고 반지름은 3이라고 나와 있어요. 해설지. 자, 그러면은 OP 길이 구하면은 루트 40이라네. 됐죠? 자, 이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피타고라스 쓰면 9, 42 빼기 9 하면은 33. 수가 뭐 거지 같니? 자, 루트 3, 2, 3 나왔다, 그지? 맞죠? 루트 3, 2, 3 나오면은 소자 공식 쓰면은 뭐 길이 구할 수 있니? 요거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수가 더러우니까 좀 숫자 좀 양합 좀 할게, 얘들아. 이거는 조금 너무한 것 같다. 요로 다 쳐. 됐지? 요로 다 쳐. 그러면은 이제 소자 공식 쓰면 요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면 원의 둘레도 물어볼 수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원의 둘레가 뭐가 되겠니? 15분의 루트 34 뭐 이렇게 되겠지.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이 파란색 점선 원둘레도 만들어지고. 또 뭐도 물어보느냐? 요점 좌표도 물어볼 수 있어. 뭐로? 내분으로. 요 길이를 이용해서. 길이는 직접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기는 파란색 원의 중심좌표까지 물어보면 딱 피크인 거야. 그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준비가 되어 있다. 되니? 자, 그리고 구위의 점. 이번 문제도 있네요. 구위의 점까지 거리의 최대 최소. 원방에서 했던 내용 똑같이 갈 겁니다. 이렇게 했던 내용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일단 이까지가 공간 도형의 끝인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주는 설 때문에 수업이 그거 되기로 했잖아, 그지? 맞지? 그래서 오늘 진도 많이 나간 거 다음 주 토요일에 관리반 와서 좀 정리를 같이 하도록 하고, 오케이? 쌤이 100문제 준비할 거야. 다 하고 가셔야 돼요. 벡터 문제 100벡터 문제란다. 오늘 여태까지 배운 거 100문제 준비할 거야. 대신 난이도는 높지 않아. 오케이? 그래도 난 100문제 정도는 해야지 단원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될 것 같아. 난이도는 개념원리 기본 문제 수준보다 조금 더 낮은 레벨로 잡을 거야. 그래서 총 지나간 단원이 2단원인데 100문제 푸는데 2시간이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 정도 난이도로 쉽게 잡을 거야. 쉽게. 오케이. 개념 정리가 되게끔. 그래도 우리 짧게나마 뭐 수업을 들었다라는 게 정립이 되니까 쉽게 잡을 거야. 오케이. 뭐 실제 편집하다 보면 조금씩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수업 잘 듣고 갔네. 라는 기본 문제 위주로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수업이 몇 번 나왔냐? 그래도 2번 있다, 그지? 그러면 벡터 한번 하고 공간 방정식 한번 하면 딱 예쁘게 끝날 것 같아, 얘들아. 오케이? 자, 일단은 관리반 수업 들어오기 전에 2차 곡선들 기본적으로 조금 예습을 하고 관리반 오셔야 선생님이 덜 죽을 맛이 나겠지. 알겠지? 조금만 복습을 해서 오세요. 고생했습니다.